그래서 꼭 외곽의 대형 카페들 가면은 베이커리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커피값보다 빵값이 더 나오죠. 빵 이렇게 한 바구니 담으면 몇만 원 나와요.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매출이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매출이 많은 것으로 주업종을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면 제과점업이 될 거고,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된다. 근데 이거 공세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있는데 법이 좀 바뀔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니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해주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노년점의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강남점의 강유정 세무사입니다. 우리 둘이 할 때 계속 이렇게 어색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부자들이 상속세 줄이려고 대형 카페 짓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말이 나왔던 얘기인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절세냐 탈세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해석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분분해요. 저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 짓는데 막 100억씩 든다는데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거의 주말 장사여서 왜 그렇게 많아지나 싶었거든요. 왜 절세가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카페는 안 되죠?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그 표준산업분류 보면은 대분류 자체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중분류에 음식점 및 주점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음식점업이 있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 점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커피 전문점은 그 하단에 있고 음식점은 그 상단에 있는데, 국세청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하는 항목 중에 이 제과점업은 들어가 있고 커피 전문점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분류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외곽의 대형 카페들 가면은 베이커리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커피값보다 빵값이 더 나오죠. 그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커피값이 조금 비싼 편인데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받으면 빵 이렇게 한 바구니 담으면 몇만 원 나와요.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매출이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매출이 많은 것으로 주업종을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면 제과점업이 될 거고,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된다. 근데 이거 공세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있는데 법이 좀 바뀔까요?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도 그 해석이 많이 분분한데, 일단은 법에서 특정 업종을 이제 열거를 해놨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까지 절세니 아니니 뭐 탈세니 아니니 말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어쨌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평생 하지도 않던 갑자기 제가 빵집을 하면서 이걸 승계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또 의견도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쨌든 법에서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 이게 뭐 1, 2년 한다고 또 승계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장기 플랜이 들어가야 되고, 뭐 디테일하긴 몰라도 시외에 그 대형 평수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올리고 하고 또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저는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가 3년을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10년 정도 맞아요. 했으면 가업승계 좀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부에서 가업승계 제도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업승계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생전에 하는 특례 제도가 있고 사후에 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대상 자체가 이제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 법인이 될 거고, 이 공제를 해주는 금액 자체가 한도가 이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까지, 현행법상 이제 최대 600원까지죠. 그렇게 공제를 해주는 제도들이 있고, 그럼 10년 하면 300억 그냥 세금 없이 승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 공제 제도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다가 이제 조금 현실화되다 보니까 많이 도입하는 추세고, 조금 더 유의하실 부분은 내가 뭐 재산이랑 뭐 주식이랑 이런 것들이 뭐 300억인데 400억인데 이거 하면은 300억 400억 해준다니까 그냥 100% 다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가업에 관련된 거, 업무 무관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관련된 거 비율 따라서 공제액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번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방법의 고민이 있겠죠. 만약에 300억을 가업승계가 아니라 그냥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럼 얼마 정도 낼까요? 제가 그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승계제도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가업상속 제도 자체가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자도 없는 케이스고 재산가액도 700억이고 이 재산가액 대부분이 이제 가업상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를 한번 보여줬는데, 단순하게 이제 상속재산이 70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5억만 공제되고 최고 세율 50% 들어가면 세액공제까지 받고 한 330억 정도 납부해야 되는데, 가업상속 받고 그 중에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60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최고 세율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 한 41억 정도, 그래서 차액이 거의 291억 정도 나게 됩니다. 요건 아마 국세청에서 이 제도 자체가 가장 효과가 극대화된 케이스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했는데, 실제는 이제 가업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이나 검토를 받으시면 좋고, 근데 이게 비율이 적다고 해도 어쨌든 현행법상 내는 어떤 공제 혜택들 중엔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이게 또 모든 업종이 다 가압승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승계가 되는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되지 않는 게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우측에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 업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승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명동교자가 최근에 명동에 자가 건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보는 누가 연락을 주나? 이게 가압승계택 받으려면 임차보다는 자가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가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이제 사옥을 올리고 이런 활동이 되는데, 사옥을 올렸을 때 전층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층을 임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그 해당되는 업종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빠져 있으니까 혹시 그게 사업체 내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배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음식점 해서 돈 많이 벌면은 따로 이제 건물 사서 뭐 임대업 주는 것보다는 내 건물을 먼저 사서 그렇죠. 하는 게 훨씬 절세가 된다. 근데 이제 공제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니까 이런 이제 사업적으로 큰 의사결정이 들어가실 때는 꼭 이제 나중에 뭐 파실 때 이럴 때만 하실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도 이제 자문 받으시는 세무사님들하고 얘기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승계 전문 재산 컨설팅 세무사님. 근데 이제 꼭 팔 때 연락 오시는데 그러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팔 때나 진짜 준비 안 되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면 진짜 사업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재산이 많으시면 병원 정기 검진 하듯이 미리미리 세무사 미팅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압승계 제도가 이제 생긴 게 이게 가압승계가 잘 안 돼서 외국에 업체가 팔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업체가. 맞아요. 대표적인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깎이죠. 뭐 3-7이나 최근 이제 대기업에서도 상속되면서 외국에 팔린 건 아니지만 이제 나라에 팔렸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넥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2대 주주가 국세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식을 물납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도 아직도 세금을 내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이 벌고 승계가 일어나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맞는데, 그 가업의 영속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은 그 베이커리 카페가 왜 이슈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가업 상속에 대한 제도들이 요건을 완화하고 조금 더 공제액을 늘려주는 추세니까 혹시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혹여나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문을 받으셔서 어떤 행위들을 취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공제액이 더 늘어나거나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받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